당정위원회로 나뉘어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 노란색은 정의당을 뜻하겠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행정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비밀이 숨겨 있는 코스였고요. 원래 첫 번째로 지금 해주셨어야 했던 단학가 요정. 단학가 요정이 무슨 말이냐면 단학가채 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뭐 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맨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신상정 지역 사무실의 사무차장을 하고 계시는 김문기 고양갑 청년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고양갑 신상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차장 일을 맡고 있는 김문기라고 합니다. 오늘 좀 많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손에 좀 대본을 좀 써왔는데 이거를 좀 보면서 해도 될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포스터 보시면은 저 사진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당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때가 제가 중소위 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가 제가 새벽부터 뛰고 막 체력으로 싸우고 이래야 될 때라서 좀 억압되고 좀 저를 가두고 살았을 때였는데 제가 저녁이라는 그런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사회생활이라고는 저 다수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대학생활 그리고 여기 해병대 생활밖에 약 5년간의 해병대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참 배워야 될 분들한테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여기 보이시는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하면 다들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여기 정의당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가끔 해병대 때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생활이 힘들다, 억압됐다 이런 사실은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소수정예. 이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소수정예라는 점입니다.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병대도 곧 사성장군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이 되면은 더 커질 것도 같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첫 편째 나왔어요. 다음 넘겨주시죠. 직접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 가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해병대가 없어진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의당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드십니까? 불안하고 좀 절망적인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이란 점에서 걔를 같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해병대 하면 다 빨간색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름이 노란색입니다. 네, 다들 빨간색만 생각하시는데 저 노란색의 의미가 빨간색은 피 그리고 노란색은 땀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당의 캐릭터인 우리 땀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사람도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진보 정당과 좀 궤가 다르지 않나 좀 특이하게 보실까봐 좀 저를 좀 처음 보신 분들과 좀 거리를 좁혀보고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걸 사회생활은 아니지만 군이란 작은 사회에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청년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여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너무 목록이 좀 많아가지고 한두 개로 한번 축약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께 청년이 끝나가는 87년생의 작은 소견을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렇게 뭐 자고 있거나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니 너무 작은데. 이게 사진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근데 어떤 생각들 들으십니까, 어르신들? 싸가지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군 생활에서 소대장을 한 번 하고 중대장을 2번 정도 해서 제 밑에 거쳐간 부하가 대략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한 명 한 명 면담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알아갔고 정말 다양한 삶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삶을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없었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없어서 할머니 손에 커왔는데 그 할머니마저도 몸이 불편하셔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나약해서 해병대에 들어왔다는 인원도 있었고 이중국적 그러니까 외국 국적이 있었는데 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해병대에 들어온 인원 엄청 많은 그런 훌륭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오는 쉽진 않지만 묵묵히 걸어오는 청년이 많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장면만 봐도 요새 청년들이 너무 어리다, 너무 철이 없다,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보다 어린 90년대생 그리고 이런 00년대생 친구들을 면담을 하면서 야 얘네 진짜 어리구나,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절대 어리다고 절대 무시할 경력과 생각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본인의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청년들을 계도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어르신들의 역할은 그런 청년들이 방황할 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굳이 이 사진을 쓴 이유는 저 청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제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밤새 공부를 하고 집에 복귀하는 중이라든지 전 아무리 봐도 술이 너무 사진으로만 보시면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군생활 해보신 분 알겠지만 현재 21개월로 줄여졌습니다. 18개월? 21개월. 해병대? 아니 다 21개월로 줄여졌습니다. 2병 3개월, 1병 7개월, 상병, 병장 총 합해서 11개월을 군생활을 하는데 제가 전 군인이고 장교 입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청년들한테 군대를 될 수 있으면 빼라. 그리고 군대 가서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빼라.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들 같은 경우에는 장교들하고 달라가지고 대략 한 1병 정도 되면 모든 거를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상병 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가다듬고 발전시키고 능숙하게만 만들면 되지 1병에선 모든 것을 1병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본인의 위치에서 한 10개월 정도까지만 모든 걸 배우면 되고 나머지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전 이때 딱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1병까지만 군기술 익히고 나머지 상병 그리고 1병 말 때부터는 과업 시간 외에는 온전히 본인의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작전들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1년 가까이 자신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특성상 전국에서 엄청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국 5만 가지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선임 그리고 군 동기 후임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지적 자산도 얻을 수 있고 인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는 군대를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군대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올바른 방향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하십사. 군인으로 부탁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처음이라서 말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 생활 5년한 남성이 여성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진짜 있는 마음이니까 있는 대로 이분이 96기 학사장교 96기 한경애 선배인데 지금 그 신병교육대 대대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해병대 최초 중령 간부신데 키가 이 정도 제 어깨 정도? 그리고 96기 선배여가지고 저한테 보이지도 않는 선배인데 그 해병대 안에서 여성이란 집단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남성처럼 치고 남성처럼 더 무서우게 볼 것 같아요. 해병 여성을 여성 일반을요? 아니면 저분을? 그러니까 저분은 누구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일반 여군들을 생각할 때 해병대가 특성상 섬이나 최전방에 해병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좀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억압적이고 어렵게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해병대에서 그러니까 여성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절대 여성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성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좀 몇 개 드릴 건데 해병대는 정확한 제가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타군에 비해 여군 숫자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세 분 중에 한 명이 여군일 정도로 여군들의 능력이 아주 특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내 남녀 차이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게 체력, 두 번째는 작전 수행 능력, 세 번째는 뭐 진급에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체력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이거 허락 맡았습니다. 제 한기수 후배입니다. 한기수 후배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되게 엄청 평범하지 않습니까? 안 평범해 보입니까? 평범해 보여.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부산이 이게 짚어서 오 어떤 사람입니까? 시프트 F5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방금 나왔던 사진에 있는 친구입니다. 진짜 키도 작고 엄청 얇은 친구들인데도 남성이랑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이 서로 다른데 정말 남군 못지않게 뛰는 인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내 자체 그리고 군 내 자체에서 남군과 여군의 체력 차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 검정의 기준을 아예 통합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맨날 1급 특급 나와가지고 제가 그 전방에 있어서 체력이 약해졌을 때 이 친구 데리고 많이 뛰곤 했었는데 정말 이기기 힘든 그 체력적으로 이기기 힘든 그런 후배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작전 수행 능력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여군들도 남군 못지않게 작전 수행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뭐 요새 뭐 한미연합훈련이다 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미연합훈련에서 주요 보직자를 맡고 있는 대부분의 한 40% 이상의 소령들이 여군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타군들을 보면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게이머 중에 게이머 대장은 꼭 여군이 맡아서 더 섬세한 면이 많기 때문에 여군들이 나서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급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그 육아를 하게 되면은 남성보단 여성이 더 육아를 잘한다는 좀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회도 그냥 일반 군대도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여군들이 그 육아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한경화 선배처럼 육아 같은 거는 다 그 남편분이 맡으시고 본인이 군의 뜻이 있어서 쭉 나갔을 때 한 번에 진급도 하고 군인이랑 별 차이점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성들이 육아를 중점적으로 더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진급에서 밀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 개선돼야 될 사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근데 왜 드렸냐면은 제가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밖에 있는 여성들이 본인을 너무 비약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여자라서 체력이 약해서 못할 거야. 나는 여자라서 군대 들어가도 진급은 꿈도 못 꿔. 난 남자보다 작고 왜소해. 높은 사람들 다 남자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군인으로서 밖에 있는 여성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레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제가 군대에서 진짜 발견한 건 여성들의 진짜 능력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안 될 것 없다는 걸 제가 군 내에서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군대 안에서 깨달았고 사회적으로 그 유리천장을 깨려는 사회적 여성 리더들이 많은데 그 리더들을 뒷받침하고 유리천장을 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 질 필요가 있다고 군생활을 5년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화한 청년들이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들이 대략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부유한 친구가 그 네네치킨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치킨 회장 아드님 한 분 계셨고 아까 불행한 친구는 아까 뭐 제가 몇 번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들부터 결손가정의 아이들까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불행한 점을 정말 귀신같이 잘 찾아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지만 부모님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뭐 집에 돈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본인이 힘든 점에 대해서 정말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어른들은 살짝 비웃어 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청년들한테 그런 걸 보면서 느낀 점은 본인이 이렇게 불행과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너무 본인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행 속에서 본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본인을 너무 비약을 하면은 끝없는 나락으로 들어갈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데리고 있던 대원 중에 권투 선수였는데 손가락이 군내에서 부러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권투 선수 생활 못할 것 같다 이랬던 인원이 한 명이 있었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결손가정 인원이 이렇게 2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규현 관장이 여기 복싱이 주협에 있는 또? 주협에서 지금 유튜버도 하고 구독자 2만 명이고 지금 벤치 끌고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 결손가정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군 내에서 그 요리하는 친구랑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장어 손질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 내에서 일품장어를 하고 울주 맛집으로 지정되고 절대 청년들이 스스로를 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청년들은 다 불행을 하나씩 안고 있고 그 불행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의 갈래에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어른, 청년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두 개씩만 좀 추려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두서가 없었는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군대 생활이라든지 사실 김문기 차장님이 처음 왔을 때 정의당한테 너무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새롭다 못해. 약간 단합가채를 쓰시는 분이 이제 그 지방선거 때 오셨잖아요. 예. 지방선거 때 박수택 우리 전 시장 후보님 수행을 하셨는데 군대 해병대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분이 정의당에 잘 녹아들 수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군대 군인 정신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아왔었지만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딱히 이제 질문 좀. 네네 첫째는 군대 생활에 5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예. 또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뭐 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소용없지만 우리 손자 나면 이제 해병대를 보내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군대에서 육군 먼저 영어 이용하실지도 몰라요. 예. 육군의 사단본부 중대 서무계를 봤는데 끝발이 좋지 그때 시절에. 근데 그거보다는 남자는 해병대나 공수특전단 이런 데 가에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전역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좀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오. 제가 군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저희 아내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령이 되고 작전장교가 되고 이런 보직에 따라서 1년에 많으면 4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보더라도 그 친구가 저희 섬까지 오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와이프도 그래도 꿈이 많은 그런 여자였는데 저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좀 저랑 같이 보낼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저녁에 갈래길에서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한번 새로운 길 찾아보자 해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딱히 지금도 많이 만나는 그래도 같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저 장교 출신들은 제대하면 대기업에서 다 간부직으로 끌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예.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 이게 요새 그 장교 공채가 좀 있긴 한데 워낙 장교가 많다 보니까 아니 옛날엔 대우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그냥 요새 많이 요새 파리바게트 의무적으로 정정님 지휘 능력을 그거 진짜 많이 있기 보잖아요. 때문에 그 SPC 이상으로 이런데 업무 효율이 어제 나타난다. 그랬더니 장교 특집 말고 저도 그래가지고 전역할 때 그 몇 군데 있긴 있었는데 보험장 예. 담당 보험하고 보험하고 SPC. 예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저런 그쪽에 제가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니 지금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지하철 일반인 사진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뭐 기사 사진이에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갖고 오신 네, 인터넷 갖고 네, 저는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도덕적 잣대를 좀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인 사진이 들어간 거 이런 발표 같은 데 쓰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하셨다. 되게 실없는 질문인데 예. 제가 약간 이 해병대하고 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고2 때 해병대 캠프 갔다 왔거든요. 아 한박 4일을 갔다 왔는데 혹시 포항 쪽에 1사단이세요? 2사단이세요? 저 유격 그 대청도 쪽에 반 그리고 포항에서 반. 아, 포항이시죠. 그럼 해병대 캠프 제가 해병대 캠프로 갔다 오고 육군을 갔다 왔는데 해병대 캠프가 육군 훈련보다 한 2배 정도 힘들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갔는데도 실제로 해병대 훈련이 어느 정도 힘든지 좀 아니 그렇게 안 힘듭니다.
의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제가. 의지만 있으면은 제가 되게 나이롱으로 군대를 나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유, 정말 우리副소장님 같은 분들부터 비롯해서 본인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훈련 끝낼 수 있고 저 이틀 만에 집에 간다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큰일났네. 아유. 네, 그거는 저기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해병대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 오는데 진해로 이제 들어가서 그 훈련하고 이제 포항으로 가잖아요. 훈련장 때. 예. 맞죠. 그런데 진해에서 마치면서 휴가를 줍니다. 나오는데 온몸이 다 덕지덕지 딱지가 낀 게요. 그래가지고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는 180도 시각을 바꿔서 보는 건데 어떤 지금도 해병대의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 이런 건 어느 정도 개선이 돼 있나요? 까라면 까나요 지금도? 까라면 까는 건 아직도 있긴 있는데 네. 병영 문화 자체는 거의 한 90% 이상 개선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병대 안에서 7.4 사건이라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저희 해병대 쪽에서 뭐 군 사고가 나오면은 뭐 구타 사고나 이런 게 나오면 타 육군, 공군, 해군에 비해서 좀 부각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저희 해병대가 얘네는 뭐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자부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안심하시고 보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는 막힌 세상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사회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어른들의 세대의 해병대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상이 다른 요새 젊은 이들의 해병대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해병대는 뭐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양시 갑 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